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 정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의 지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 생활 정보 박미정입니다. 네, 생활정보 이 시간 우리 일상 속의 크고 작은 궁금증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며 오늘도 유익하고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민 생활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가 늘 노력만큼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장사 접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버텨야 하나? 요즘 이 질문을 혼자 삼키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요즘 뉴욕의 경제 상황과 그에 따른 우리 생활 속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다시 시작하는 방법,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고요. 뉴욕 오피스는 61-43 186가 프레시 매도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 718-939-0700번입니다. 또 뉴저지 오피스는 460 버겐 블러버드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해 있는데요. 전화번호 201-585-07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저희 생활정보를 비롯한 라디오 코리아 뉴욕의 모든 프로그램들 본사 웹사이트 rkny.live로 접속하시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실시간 방송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프로그램 청취하시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들, 꼭 들려주고 싶으신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저희 생활정보 스튜디오에 김형석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날씨가 조금 쌀쌀하죠. 예, 쌀쌀한데. 영하고요. 예, 네. 영한데 그동안 너무 추워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상대적으로 아.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네,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추운 날씨가 계속된 다음에는 좀 추운 날이라도 객관적으로는 춥지만 견디기가 좀 수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요즘 뉴욕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네네. 예, 안 좋은 그 불경기를 좀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 부분에도 조금 뭔가 견디는 힘이 우리가 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둔감해질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면서 또 좀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색을 해보기에는 조금 힘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변호사님. 네. 예. 어떤가요? 변호사님 요즘 네. 바쁘시죠? 네. 요즘 전화 상담도 많이 오고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어떤 고민 주로 해오시나요? 주로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체가 되거나 또는 앞으로 연체가 될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는데요. 비즈니스 론도 있고, EIDL 등의 그 SBA 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때문에도 연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자율이 20%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갚아도 이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 크레딧 카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말인데, 네. 요즘 카드 명세서 볼 때 심호흡부터 하게 된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이게 이번 달에는 정말 아껴 썼으니까 이번 달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또 한도 초과되는 경우 종종 생기고, 그러면서 또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서 경기는 또 안 좋고, 그리고 또 특히 이 한인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한인 경제가 더 힘들어지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요즘 물가도 진짜 많이 올랐고 해서 날씨만큼 이 한인 경제가 좀 차가운 듯한 아주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렇게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데 또 힘든 기간이 길어지면 더 아무래도 그게 그렇습니다. 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예, 회복이 돼야 경기가 좀 살아났다가 또 다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계속 하락세로만 가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힘드시죠. 그런 네, 점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네.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좀 선택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내는 것이 힘들 때는 뭐 불가능한 거죠. 뭐 억지로 꿔서 내고 빌려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채 조정도 있고 파산도 있습니다. 그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파산은 피하겠다라든지 뭐 부채 조정은 뭐가 문제라든지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것이 나의 상황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네, 부채는 계속 쌓여가고 이 갚지 못하면 이자에 이자가 생겨서 어쨌든 부채는 불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부채 조정도 이런저런 면으로 힘들고 파산은 이러저러해서 너무 또 어렵고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타개해야 할 어떤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제 부채 조정은 아시겠지만 빚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갚는 거죠. 일정 기간에 갚는 것도 있고 한 번에 갚는 것도 있고요. 보통 이제 크레딧 카드는 일반적으로 50%는 쉽게 깎아줍니다. 50%요? 반 네. 정도를 그러면? 네. 그래서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는 좀 덜 깎아주고요. 그래서 연체가 되면 한번 니고시에이션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은행 크레딧 카드 회사랑. 그러나 깎아준 금액만큼은 다음 해에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50% 정도라고 하면 어떤 분은 60% 내시는 분이 있고 40% 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반면에 파산은 이제 파산을 선호하시지 않는 분들은 일단 파산이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부채 조정을 하시는 것보다 파산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 조정, 부채 조정을 한다고 해서 크레딧이 낮아집니다. 그래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크레딧에 영향을 줘요. 그러나 크레딧이 나빠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크레딧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돈을 빌릴 때 저이자로 빌리거나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크레딧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또는 뭐 자동차를 살 때나 리스를 얻을 때 문제가 없게 하려고. 결과적으로는 빚이 많을 때 파산을 통해서 한 번에 지우고 그 부채 조정을 통했을 때는 일부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을 차라리 모아서 그 부채 조정 통해서 낼 금액을 모아서 나중에 파산 후에 그 금액을 그냥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빚 갚고 크레딧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그 빚을 얻어서 또 이자를 낼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어려울 때는 이제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아주 어려우실 때는 파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파산을 하면 무조건 뭐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서 뭐 경제활동 못한다든지 월급을 못 받는다든지 뭐 나중에 주택 구매가 안 된다든지 뱅크 어카운트를 다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파산을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파산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간단하고 별게 없었구나 걱정할 게 없었다라고 이것을 나중에 다 아시죠. 그러니까 부담이 훨씬 적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도 빠르고요. 크레딧 회복도 더 빠릅니다. 네, 이렇게 부채 조정과 파산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변호사님께서 지금 방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부채 조정 시에는 또 빚을 경감받은 건데 그 나머지 경감받은 부분에 대한 그 세금은 내야 된다고. 네, 그 소득으로 보고해서 세금을 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또 이 부채 조정을 하면서 뭔가 체감하는 그 빚의 경감에 대해서는 조금 좀 파산보다는 낮죠. 파산은 이제 전체를 안 내는 거고 그 안 낸 금액을
지워진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도 크레딧 스코어도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네. 아, 크레딧 스코어도 더 빨리 회복이 되나요? 네네. 예. 그래서 부채 조정을 하면 크레딧 리포트에 연체됐던 기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무조건 7년간 남습니다. 나쁜 기록은. 근데 파산은 10년간 남아요. 좀 더 길게 남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은행 측면에서 보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파산을 한 사람한테 바로 크레딧 카드를 내줍니다. 보통 1년 안에 다 크레딧 카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파산을 하진 않았지만 빚이 꽉 차 있는 사람보다 파산을 하고 빚이 없는 사람이 신용도가 더 높다고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 측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과 반대죠. 파산한 사람한테 크레딧 카드 만들어주고 오히려 파산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빚이 꽉 차 있는 경우에 안 만들어주죠. 크레딧 카드 부채 조정도 일정 부분 갚을 때까지는 크레딧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뭐 3년, 4년 동안 나눠내신다면 그 사이에 회복이 더 더딥니다. 늦게 진행이 되고 파산이 오히려 더 크레딧 회복이 더 빠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일을 과정 중에 진행하는 거하고 다 마치고 다시 새롭게 진행하는 그런 차이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부채 조정과 파산의 차이가. 네. 부채 조정은 뭐 일단은 파산은 안 하지만 네. 덜 갚는 거긴 하죠. 예. 그리고 파산은 전체 빚을 다 없애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부채 조정은 좀 조심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하실 때 네. 전문가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서 꼭 하시길 제가 권해드리고요. 부채 조정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는 이제 법적인 조언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파산을 하면 안 된다는 조언도 원래 하면 안 되지만 파산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또는 부채 조정 업체들이 소속 변호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연결된 변호사가 있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조정 업체가 변호사랑 같이 일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부채 조정 업체랑 같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나누거나 같이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광고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부채 조정 신문 광고나 뭐 라디오, 인터넷 많이 보시고 뭐 뉴욕이든 뉴저지든 텍사스든 캘리포니아든 여러 군데에 있는 부채 조정 업체에 1년간 꾸준히 돈을 보냈는데 소송장도 날라오고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부채 조정이라는 게 빚을 줄이려고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중에 부채 조정하는 업체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고 그냥 업체가 파산을 해버린다든지 문 닫고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뭐 특히 타주에 있는 데는 쫓아갈 수도 없고 뭐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뉴저지 마찬가지예요. 문 닫으면 어떻게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되고 하지만 부채 조정 업체는 문 닫고 없어진 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다 쓴 크레딧 카드 론을 얻어드립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게 아니라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다 쓴 거를 가짜 체크를 입금시킨 다음에 바운스를 내고 그다음에 그 하는 사기인데 그래서 오히려 파산을 통해서 깨끗하게 지워질 것을 손님은 그 이제 피를 나누기로 그 소득을 나누기로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부채 조정 그런 업체들이 다 가지고 가고 빚만 2배로 늘어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무척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더 안타까운 거는 뱅크 프로드로 범죄 혐의까지도 받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채 조정을 하시려고 할 때는 또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네. 그렇게 부채 조정은 안 되고 빚이 탕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부채 조정 업체를 잘 선정을 그렇습니다. 하셔야겠네요. 네.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는 모릅니다. 말이죠. 그게 문제죠. 예.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트리 한남 체인 금주 핫 세일. 한국산 제주무 파운드에 99전, 새송이 유기농 버섯 300g 한 팩에 3불 99전, 유초이 팁 파운드에 2불 99전, 한국산 나주배 싱고배 7과 8과 각각 박스에 29불 99전, 머캇 만다린 4파운드 크렘젤 7불 99전. 든든한 한 주 준비는 신선함이 가득한 한남 체인으로 오세요.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단연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115.com.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2026년 여름 청소년 봉사 인턴십 YASP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뉴욕시 소재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뉴욕시 5개 보로 안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YASP는 뉴욕시 전역의 지역사회 단체 및 지역선출직 의원 사무실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4월 20일이며 프로그램은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됩니다. 자녀들이 학업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YASP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www.kcsny.org/Y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YASP@kcsny.org 또는 KCS 전화 718-939-6137, 718-939-61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당신의 피부에 숨겨진 빛을 깨우세요. 이스라엘 사막 장미 줄기세포와 EGF 멀티나노 발효과학으로 콜라겐을 깨워서 다시 젊어지는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야엘 화장품. 한국 최초 찹쌀과 쌀 2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한국과 전 세계에서 30년 동안 사랑받아온 황성주 생식 이롬 헬스케어. 네, 이롬 헬스케어에서 신규 회원 가입자분들께 굿모닝 프리미엄 생식 1+1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이롬 헬스케어 USA를 검색해보세요. 네, 이상 생활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부채 조정과 파산 또 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고요. 뉴욕 오피스 전화번호 718-939-0700 또 뉴저지 오피스 전화번호는 201-585-0700번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이 부채 조정과 파산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채 조정 업체는 참 저희 일반인들로서는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은 데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제 아까 7년 동안 이제 기록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빚은 7년만 안 갚으면 없어진다. 실제로 없어지는 거는 크레딧 리포트 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시작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면 크레딧 리포트 상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그거를 빚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소송은 받고 소송받아서 지면 20년 동안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심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컬렉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년만 있으면 버티면 빚이 없어진다는 거는 낭설이고요. 틀린 얘기입니다. 이제 빚을 갚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의심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아주 드문 얘기긴 하지만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은 어떤 그 빚을 없애준다는 업체에 맡겼다가 오히려 카드를 도용당해서 그 업체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본인의 카드를 네네. 그러니까 소셜 넘버도 알고 생일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개인 정보를 일단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용을 해서 쓴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어떤 데는 이제 크레딧을 교정해 준다는 업체도 있고요. 뭐 복합적입니다만은. 근데 크레딧 교정은 교정이란 말이 사실 틀린 말이에요. 좋은 기록이든 나쁜 기록이든 크레딧 리포트는 정확하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목적으로 크레딧 리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나쁜 기록을 없애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그거는 사실은 교정이라고 보면 안 되고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 가지 이 파이낸스나 이런 론이나 이런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고 제가 또 구제도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빚이 10만 불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20만 불로 늘어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이 특히 은행에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파산해서 지워지는 빚은 정상적으로 쓴 건 다 지워져요. 그러나 고의로 쓴 것, 그러니까 고의로 썼다는 얘기는 뭐 파산하기 직전에 명품 백을 산다거나 명품 신발을 산다거나 한 경우라든지 갚을 의사가 전혀 없이 갚을 능력도 없는데 굉장히 많은 크레딧 카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 회사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파산법원에 파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게 지워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는 안 지워질 수도 있어요. 안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안 지워지는 건 아니고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쫓아와서 승소를 해야 이제 뭐 제 손님들 위해서 제가 디펜스를 해드리고 방어를 하고 그쪽에서 이겨야 안 없어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생각하기에 너무 좋은 얘기들, 너무 좋은 뭐 아이디어들 이거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어떤 분은 파산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다 지워준다는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건 파산법은 연방법에 있는 거고요.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네. 네. 일단은 좀 상식적으로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네.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재산을 갖고 있는 재산을 물론 이제 재산도 갖고 있으면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에꼬리 자산 가치가 40만 불까지는 부부가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집이 100만 불인데 빚이 모기지가 하나도 없는 집을 갖고 있다면 파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챕터 7은 못하고요. 11으로 하거나 13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챕터가 있습니다. 13장, 11장, 7장. 그런 경우에 쉽게 집을 자녀 이름으로 바꾸면 그리고 잠깐만 기다리면 뭐 2년 기다리면 뭐 3년 기다리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파산했을 때 집을 지킬 수 있다. 제가 한번 어떤 손님이 그렇게 하시고 오셨어요. 이미. 제가 한번 여쭤봤죠. 세상에 만약에 있는 재산을 다 가족 명의로 돌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누가 돈을 갚겠습니까? 안 갚아도 되지 않나요? 사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재산이 많은데 빚을 안 갚기 위해서 재산을 다 가족한테 주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옛날부터 한 1970 몇 년도부터 프로전 트랜스퍼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짜로 트랜스퍼한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만 넘기고 대응하는 가격을 받지 않는 경우, 가족한테 주거나 이런 경우에 그것을 금지하는 법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테이트 러라서 연방법은 아니지만 그 법을 다 주마다 갖고 있어요. 주마다 연도도 틀리고 기간도 틀리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파산법원이 수십 년간을 하면서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그걸 금지시키거나 다시 돌려받는 경우나 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도 이제 파산 변호사가 잘 알고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항상 말씀을 드리죠. 네. 어쨌든 선의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법인 거죠. 이 파산법. 그렇습니다. 파산법이 원래 정직하지만 운이 없었던 사람들을 다시 구제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사회에 다시 기여하면 하고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그런 법이죠. 한마디로 보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챕터 7인 경우에는 8년마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꼭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만약에 힘든 일이 있으면 8년 뒤엔 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챕터 7만 그렇습니다. 더 다른 챕터들은 더 짧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파산의 종류도 여러 가지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부채 조정과 파산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파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파산을 이제 진행을 해야 할 텐데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집이 있다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집에 가치가 별로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은 40만 불이고요. 뉴저지는 좀 적습니다. 6만 2천 불밖에 안 돼요. 차이가 좀 나네요. 많이 납니다. 예. 그 정도 에꼬리가 있는 집, 자산 가치가 있는 집은 지킬 수 있고요. 뭐 자동차도 뭐 5,500불 가치, 그러니까 차값 중고차값에서 론 자동차 몰기지를 뺀 것들, 그다음에 현금은 뭐 17,450불 이게 정해놓은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뭐 가재도구, 옷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빚만 지웁니다. 빚만 지우고 월급도 다 지킬 수 있고, 그다음에 월급을 내서 갚으란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월 수입이 가정의 월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챕터 13 5년 동안 일부 나눠내는 빚을 일부 갚는 것으로 할 수 있게 해놨죠. 또 13장을 해야 되죠. 그 기준이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에 4인 가정은 연봉 16만 3천 불 이하면 파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조금 넘어도 챕터 7이 가능하지만 많이 넘으면 13장을 통해서 5년 동안 낼 수 있는 만큼 내게 돼 있어요. 낼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빚이 20만 불이라도 낼 수 있는 금액이 100불로 정해진다면 한 달에 100불을 60개월 동안 6천 불 내고 나머지는 다 탕감받는 것이 13이고요. 7장은 전체를 다 지우는 것이 7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빚이 뭐 7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파산의 종류 또 아니면은 챕터 13 이렇게 네. 그 내 상황에 맞게 파산의 종류도 선택을 하셔야 그럼요.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보통 요즘에 많이 변호사님께 의뢰하는 어떤 파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정의 연봉이 좀 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정이 13만 5천 불 정도인데 막 15만 불, 17만 불 연봉이 되면 7장은 못하게 돼 있고요. 13장을 통해서 낼 수 있는 만큼을 5년에 나눠내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일종의 부채 조정인데요. 왜냐하면 전체를 안 내기 때문에 파산은 파산이지만 부채 조정은 크레딧 카드 회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깎아줄지 말지를 모두 결정하는 거예요. 마치 소비자가 빚을 진 사람이 어떤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은 13장은 챕터 13은 수입 계산을 해서 여유 있는 돈이 한 달에 100불이라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은 그 공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판정이 되면 100불을 60개월 동안 6천 불을 내고 끝나는 겁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 20만 불이든 30만 불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6천 불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부채 조정이죠. 그 소비자를 우선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채 조정보다 챕터 13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챕터 13에서 지운 빚은 역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챕터 13으로 해서 일종의 부채 조정처럼 네. 된다고 해주셨는데 네. 이런 경우에 탕감되는 빚에 대한 세금도 안 내게 되나요? 네. 예. 이렇게 많이 부채 조정과 파산 그리고 파산 중에서도 일부 부채 조정처럼 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변호사님들과 자세한 상담이 꼭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님과 함께 부채 조정과 파산 또 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활정보 이 시간 잠시 후 광고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의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0년 경험의 교통사고 전문 병원 뉴욕 통증병원. 뉴욕 라이센스 소지 치료사와 20명이 넘는 스태프들. 각각의 전문의가 통증에 따라 시원하게 치료합니다. 무료 픽업 서비스, 자체 주차장 완비,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 한국어 서비스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7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치료합니다. 뉴욕 통증병원은 147-14 샌포드 비니어 플러싱 24시간 상담 전화 718-333-0303 718-333-0303. 나는 연금이 많아서 메디케이드는 글렀지. 그런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노인 아파트 빨리 들어가고 싶으시죠? 푸드 스탬프도 서류도 돈 문제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착착착. 시니어의 모든 고민 한 방에 싹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노던 147가 전화번호 718-631-7979 718-631-7979 실버타운. 퀸즈 와이스턴 160가 20 에비뉴에 위치한 에이스 골프. 잭시오, 홈마, 온오프 등 골프용품 및 장비를 아마존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에이스 골프. 에이스 골프에 오셔서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 및 장비를 준비하세요. 에이스 골프 전화번호 718-321-1200번 718-321-1200 에이스 골프.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정보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김형석 변호사님 사무실 더욱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경우 뉴욕 오피스 전화번호 718-939-0700 뉴저지 오피스 전화번호는 201-585-0700번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이제 파산에 대한 종류, 파산에 어떤 것들이 있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챕터 13의 경우에는 일종의 부채 조정 성격도 있다고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5년 동안 일부 나눠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정해진 건가요? 5년 3년도 있을 수 있고 5년도 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수입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년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챕터 13을 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어떤가요? 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챕터 13을 할 때는 챕터 7을 하면은 뺏길 수 있는 재산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이 2채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13을 하면 재산을 안 뺏기고 빚만 이제 5년 동안 나눠내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뺏길 수 있는 재산, 뭐 집이 여러 채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챕터 13을 많이 하죠.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빚으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비즈니스인 상황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챕터 13은 개인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만약 비즈니스를 조정하려면 11을 해야 됩니다. 네. 챕터 11 많이 들어보셨죠? 11장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비즈니스가 하고요. 13은 개인만 할 수 있고요. 개인은 7, 13, 11 다 할 수 있습니다. 13으로 못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빚이 많으면 13으로 못하고 11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1은 좀 더 복잡하죠. 회사는 7장과 11장만 할 수 있습니다. 7장은 마찬가지로 개인처럼 빚을 완전히 탕감받고 비즈니스는 접어야 되는 거고요. 11장은 리오가나이즈, 그걸 다시 한번 재편성하겠다, 구조조정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파산의 어떤 유형 또 규모가 있을 텐데 요즘 뉴욕에서 우리 한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어떤 파산의 유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보통 가게 문을 닫았을 경우나 가게를 하고 계실 때,
7장을 하면 가게를 무조건 접어야 되니까요. 계속 가게를 운영하실 것 같으면은 11장을 권하고요. 만약에 가게를 이미 닫으셨으면 챕터 7을 굳이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 대한 빚을 개인적으로 보증 쓴 경우들, 퍼스널 개런티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개인 뱅크럽시를 많이 하지 굳이 가게 문을 닫았는데 회사의 뱅크럽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뱅크럽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방법이고 파산법은 주법에서 다 정해져 있는 것이 뭐냐면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청산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주법으로. 그래서 굳이 파산을 하지 않으시고도 주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챕터 7도 필요하지만 가게 비즈니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챕터 7 비즈니스는 빚을 탕감해 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ABC 코퍼레이션이 챕터 7을 해서 자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빚이 남았으면 그냥 남는 겁니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개인은 웬만큼 다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빚을 탕감받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빚이 없어지는데 비즈니스의 챕터 7은 빚이 없어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비즈니스를 열었다가 네. 어떤 파산을 하시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여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파산을 하실 때 회사가 있었는데 개인 파산을 했을 때 파산을 끝나고 나면 하시던 회사를 닫아도 되고 또 새로운 회사를 열어도 되고 그러니까 회사를 열고 닫고 하는 거에 파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회사가 파산을 하기 전에는 개인 파산을 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회사를 열고 닫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즈니스는 계속 하셔야 또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챕터 7 개인 파산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즈니스를 닫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비즈니스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채무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채무는 하나도 없고 웨어하우스에 인벤토리만 1밀리언이 쌓여 있다면 그 회사의 가치는 1밀리언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회사가 빚도 많이 졌고 비즈니스 론도 있고 뭐 안에는 기계도 오래된 거고 하면 개인이 그 회사를 100%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주식의 스탁, 쉐어에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을 할 때 회사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굳이 법원이 그 회사를 팔아라 어떻게 해라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개인 파산을 해서 빚은 지우더라도 회사에 보증 쓴 것까지 다 지우더라도 회사는 계속 운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 후에 만약에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또 회사도 닫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뭐 개인의 어떤 파산이 있더라도 비즈니스는 계속 이렇게 영위할 수 있어야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더 이어나가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하는데 회사가 막 순이익을 내고 빚도 하나도 없건 그런 회사라면 개인이 파산을 안 하시겠죠. 일반적으로는 수입도 잘 창출되고 하니까. 그러나 일단 비즈니스 론도 많이 있고 비즈니스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 빚도 늘어나거든요. 보통 개인 크레딧 카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파산을 하실 때 보통은 이제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파산의 유형이 있고 또 부채 조정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파산이나 부채 조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당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연체되고 이제 부담스럽죠. 굉장히 심적으로도 걱정이 되고 이걸 빚을 다 못 갚을 것 같고 비즈니스 어려워지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미리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대다수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법에 대한 지식도 없으시면서 그냥 재산을 가족한테 옮겨놓고 명의도 바꾸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비즈니스는 잘 아시지만 이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 있을 텐데 한번 좀 물어보고 하시지 그랬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면 오히려 안 해놓은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파산이 위태위태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하시던 일, 잘 알고 계신 일 말고 명의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큰 변화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항상 결과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변호사랑 상담하고 하시는 것이 현명하죠. 변호사님들과 상의 없이 그런 일을 하실 때는 뭐 어떤 다른 정보가 또 있었으니까 그러셨겠죠? 뭐 잘못 주변 사람들 말 잘못 들으신 분, 또 비전문가,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 말을 듣고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혼자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하신 분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네, 생각이네요. 위험하죠. 예. 오히려 일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지울 수 있는 빚이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갑자기 파산하기 전에 가게 이름을 뭐 아드님한테 넘긴다든지 부인한테 넘긴다든지 왜 그랬을까요? 그죠? 네. 너무 뻔하죠.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으면 그렇죠. 지킬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고 오셔서 오히려 더 그 이슈가 법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로 잡을 수가 있나요? 바로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바로 잡을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조치를 하고 바로 못 잡는 경우는 참 안타깝게도 파산을 하면 좋은데 파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파산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이 못하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파산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파산 직전에 한 일들 때문에 원상복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안타깝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빚을 못 갚으면 버티는 수밖에 없죠. 20년을 버텨야 되는 겁니다. 저지먼트 받아도 월급도 차압당하고 뱅크 어카운트는 돈도 가져가고 차도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집에 또 저지먼트가 걸리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죠.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요? 너무 명확한데요. 뭐 예. 소득은 제한돼 있고 자녀도 있고 생활비는 많은데 소득은 적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이미 10만 불 넘게 발생했고 미니멈 페이먼트를 갚아도 갚을 방법이 없으면 파산이 최선이죠. 네.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파산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예. 이렇게 어느 모로 보나 파산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파산이 어려워지면 정말 회생이 불가능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좀 전문가와 상의를 예. 하시고 맞습니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네.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정보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부채 문제로 고민이신 경우 또 채무조정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경제 법적인 문제 우리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신고배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샤인머스켓 포도 100당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새송이버섯 2개당 4불 99, 냉동 우삼겹살 파운드당 13불 99, 생속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벌집 등심 스테이크 파운드당 8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더 베스트 오브 에이시아 since 1982.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우와, 너희 집 거실 페인트 새로 한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스타일리시한데? 진짜? 고마워. 너 어디서 샀어? 벤자민 무어 칼라워 페인트는 특별한 거 알지? 칼라워 페인트는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 퀸젤 플러싱, 리틀렉, 프레시메도우, 우드헤이븐, 뉴저지 포트리 7군데 편리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463-6900. 칼라워 페인트.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활정보 이 시간 오늘은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과 함께 개인 파산 그리고 또 비즈니스 파산 회생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영석 변호사님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고요. 뉴욕 오피스 전화번호 718-939-0700 또 뉴저지 오피스 전화번호 201-585-0700번입니다. 네, 변호사님 우리 이렇게 파산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네. 파산법으로 지울 수 있는 빚 중에 지금 아까 뭐 크레딧 카드 빚 뭐 네.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요. 개인 네. 채무, 예. 사적으로 빌린 것, 네, 뭐, 그런 것도 지울 수 있나요? 예,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갯돈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요. 갯돈도 지울 수 있고, 아, 갯돈도 예.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빌린 돈, 그다음에 SBA 론, EIDL,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인컴 텍스 중에서 3년 이상 된 것들은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세일즈 텍스나 인플로이먼트 텍스 있죠. 월급에서 페이롤 텍스는 안 지워집니다. 네. 네. 그러면은 거의 모든 빚이 지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스튜던트 론은 학생 융자금은 그러니까 학생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빌린 돈은 안 지워지고요. 튜이션 자체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것들은 안 없어지고 다만 이제 그 외의 것들은 다 지워지죠. 네. 그러면 이 파산법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빚이 지워지니까 고마운 일이고 네네.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은행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그렇죠. 경우 이렇게 빚이 지워지면 좀 억울하게 네.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반대 입장이죠. 예.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은행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돈을 이렇게 빌려줄 땐 어떤 비즈니스 성격을 띠잖아요. 이익을 좀 창출하기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는 다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회사가 카드를 만든 사람 중에 일부는 돈을 안 갚고 그중에 또 일부는 파산을 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계속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 이익이 많이 있잖아요. 이자 수입이. 그다음에 못 받은 돈, 크레딧 카드로 파산으로 못 받은 돈은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처리합니다. 익스펜스로, 그러니까 지출된 걸로 비용으로 경비로 절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떨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좀 채권자들이 크게 손해 보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다 테이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사회적으로는 순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파산이 없다면 20년 동안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을 다 갚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모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일할 의욕이 안 생기는데 반대로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 수입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소비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순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럼 파산법의 어떤 취지와 닿아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일까요? 네네. 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보험제도 같은 건데 그런 파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도 시작을 해보고 하는 거지. 한번 문 닫으면 20년 동안은 최소 20년입니다. 저지먼트가 나고 못 갚고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차도 끌려가고 뱅크 어카운트도 프리즈 당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아예 새로운 사업을 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벤처기업이라든지 뭔가 처음에 개발한 사람들이 시작을 못 하는 거죠. 돈 빌려서 했다가 문 닫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러나 파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시도해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벤처기업들. 그래서 파산은 순기능 면이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파산 법원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 검사하는 기관이 이제 파산 법원이죠. 파산 법원이 있고 또 트러스티라고도 있고 US 트러스티가 다 이렇게 리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남용 사태나 그런 케이스는 집어내죠. 네. 네. 보통 그러면은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이 파산이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숨긴 경우, 예. 거짓말하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빚을 얻을 때 거짓말을 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만 불인데 50만 불 수입이 있다고 거짓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써서 론을 얻은 경우, 또는 론을 얻은 다음에 다 한 번에 캐시로 인출해서 다 썼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파산법의 순기능을 역행하는 걸로 봐서 그렇죠. 또 그럴 명확하지 수도. 않다고 보는 거죠. 예. 어렵다는 얘기는 그래도 또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일들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파산을 시도해서 성공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지 않는 한 그것도 항상 그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 파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렵다고 또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좀 더 제 길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기능을 가진 파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제 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어떤 그런 파산 제도. 네. 예, 설명.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미루지 마시고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지 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또 아주 고리의 론을 빌린다든지 또는 돌려막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것도 돌려막긴 불법이라고 거의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오시니까 나중에 오히려 파산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파산할 때 좀 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미리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제시를 네. 해주시게 되나요? 그 상황에 맞게 예. 이제 앞으로 일까지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런 하시면 안 되고 한번 회생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해보시라고 하고 제가 그러니까 꼭 파산만 권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파산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 또는 파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전반적인 물론 제가 파이낸스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그 방면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그러면은 여유가 있게 내 경제 상황을 좀 개선해보고 돌아보고 정리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단은 전문가와 변호사님과 상담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어떤가요? 이 경제 상황이 이 힘든 어려움이 얼마나 더 갈지 참 어려운 얘기지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뭐 가깝게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렇고 네. 굉장히 고비가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9/11 사태 때부터 회복되는 듯 하다가도 또 항상 이렇게 다운되고 해서 예. 한 번도 이렇게 좀 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좋았던 시절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저는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또 용기를 내서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이 정부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이렇게 파산법으로 인해서 또 회생하실 수 있는 네.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사님께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바쁘신데 오늘 함께 하셔서 이 파산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에서는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님과 함께 부채 조정과 파산 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생활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